자, 바로 보겠습니다. 1번부터 갈게요. 뭐 1번 크게 얘기하지 않아도 밑이 다 이제 2인 걸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2의 3 루트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루트 2 나누기 2의 루트 2 해서 3 루트 2랑 마이너스 2 루트 2는 더해 주시면 되겠고 루트 2는 빼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빵제곱이라서 1이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자, 뭐 3분의 2가 들어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는 있겠지만 요거랑 바꾸는 게 가장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바꿔서 계산하면 3분의 3이라서 답은 1이라고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3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루트 a가 2라고 얘기했는데 요거 안에 있는 것부터 계산하시면 되겠죠. a제곱 곱하기 a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 4제곱이라서 또다시 밖에 있는 거 계산해 주시면은 루트에 a 곱하기 a 4제곱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얘는 또 2제곱이니까 루트의 a의 세제곱 그러니까 얘는 a의 따지고 보면 이렇게까지 쓸 수 있겠죠. 루트 a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8이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뭐 왼쪽 오른쪽 보시면 알겠지만 0.2라고 하는 숫자 뭘로 바꿀 수 있죠? 10분의 2라고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의 마이너스 1제곱 형태로 놓으면 5의 1 마이너스 x제곱이 5의 마이너스 5분의 3제곱이다. 따라서 지수 똑같다라고 하는 거 해주시면 x는 5분의 8이라고 바로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우리 처음 진도 나갈 때나 사실은 좀 어려웠었던 문제였는데 요렇게 x분의 1, y분의 1 놓으면 되겠고요. 지수끼리 서로 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하면 된다?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눠 주시면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죠. 6번으로 갈게요. 자, 뭐 근각계수 관계를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였죠. a 곱하기 b인데 지금 a와 b가 어디에 올라가 있다? 진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 로그는 뭐 해야 돼? 더해야 되겠죠. 따라서 두 분의 합을 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겠고요. 로그 3의 a 곱하기 b는 로그 3의 a 더하기 로그 3의 b니까 4라고 쓸 수 있어서 3의 4제곱에 해당하는 81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뭐 밑이 0에서 1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숨겨진 조건이 뭐다? 진수 조건 신경 써야 되겠죠. x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 그리고 3x-2가 0보다 더 크다. 이 두 가지 이용해 주시게 된다고 하면 공통범위 x값은 어떻게 나온다? 3분의 2보다 크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수는 1, 2, 3 총 3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8번으로 내려갈게요. 뭐 얘를 가지고 이제 변형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y는 로그의 뭐 3분의 1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앞으로 빼서 계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3의 x-2 더하기 3이기 때문에 얘들아 얘는 뭐 한 거야? 로그 3의 x라고 하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 시킨 거겠죠. 그래서 점근선도 당연히 이제 2한테 영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억도 맞을 거고요. 니은 3,3을 지난다. 직접 대입해 보시면 3,3 지나는 거 맞죠? 디귿 로그 3의 x를 평이동시키면 겹쳐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디귿 선생님 저거 3분의 1이라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변형했을 때 똑같아지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밑이 뭐 4 이런 애들이면은 평이동을 해가지고 x 바꾸고 y 바꾸고 한다고 한들 뭐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것만 아니라고 하면은 괜찮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9번으로 갈게요. 자, 둘레 길이가 40인. 자, 부채꼴의 이제 모양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부채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다? 요렇게 반지름 두 개랑 호로 이루어져 있죠. 그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둘레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야? L이랑 R이랑 R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R 더하기 L이 얼마다? 40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 했죠. 그럼 S는 뭐야? 2분의 1 R L이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중심가의 크기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어떤 걸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L은 40-2R이라고 두시면 S는 2분의 1 R에 40-2R 그러니까 얘가 2차 함수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계산하면 R이 10일 때 최대값을 가지게 되겠고 그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100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야?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100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100이 반지름은 10이죠. 반지름 10입니다.
그럼 반지름이 10이면 호의 길이는 여기다 넣고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 20이죠. L콜 R 세타이기 때문에 세타는 얼마라고 나온다? 2라고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A는 100이고요. B는 10이기 때문에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B는 2이기 때문에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50이라고 하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10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도 요거 많이 봤죠? 그냥 당연히 대입하는 건 아니라고 다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수 맞춰갖고 없애는 건데 뭐 사실 어떤 개수를 어떻게 맞췄냐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A의 10제곱을 앞으로 묶어내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10제곱을 곱해준다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은 뭐 분자에 있는 거에서 A의 마이너스의 뭐 10제곱을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의 10제곱을 앞으로 묶어주신다라고 분자에서 묶어주시면 A 더하기 A 세제곱 더하기 A 5제곱에 7제곱 9제곱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가 있는 게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얘네가 동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뭐 할 수 있어? 약분을 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없어지겠고 결국에는 A의 10제곱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10제곱은 요거의 10제곱이죠. 근데 5분의 1 제곱 없어지게 되겠고 루트 2의 제곱분의 1 유리화 해주시면 3 더하기 2 루트 2라고 하는 답을 얻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가 볼게요. 뭐 11번도 막 합성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뭐 실상 그냥 뭐 하는 거야? 치환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f.g라고 하는 함수를 직접적으로 하면 sin 제곱의 x 더하기 sin x 더하기 3이라서 sin x를 내가 t로 치환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 ht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가 t제곱 더하기 t 플러스 3 즉 마이너스 1에서부터 t가 1 사이에 있는 왜? sin 값의 범위 치역이 마일에서 1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계산을 해 주시게 된다고 하면 t 더하기 2분의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2분의 1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한 형태의 2차 함수일 거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1이 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고 얘기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거고 1이 여기 요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어디서 가진다? 1 넣었을 때 가지게 되겠죠. 최소값은 어디서 가진다?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4분의 11 미안해요. 2분의 11이 아니라 4분의 11입니다. 미안해요. 2분의 11 잘못 적었네. 4분의 11입니다. 4분의 11이라고 하는 최소값을 가지게 되겠지. 따라서 최대는 5, 최소는 4분의 11 해서 답은 4분의 31, 즉 35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12번으로 내려갈게요. 자, 뭐라 그랬냐면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 위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점 AB에 대해서 AB의 길이가 루트 37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AB의 기울기가 6입니다. 요거 뒤에 있는 문제랑 사실 연관이 좀 있는 문제거든.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 비슷한 것들을 하면서 몇 번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y는 3의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A와 B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생겼지. 여기 길이가 얼마다? 루트의 37이다. 근데 기울기가 6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소리야?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을 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 6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x좌표를 ab라고 하는데 b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울기가 6이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점 좌표가 a점 좌표를 a, 3의 a제곱 b점 좌표를 b, 3의 b제곱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b-a는 얼마여야 돼? 당연히 1이어야 되겠죠. 3의 b제곱 마이너스 3의 a제곱은 얼마여야 돼? y값의 변화량은 6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 연립해서 계산을 해 주시게 되면 a가 1, b가 2라고 나오게 되겠죠. 뭐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약간 스킬 중에 하나라서 뒤에 있는 문제에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볼게요. 자, y는 sin의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자, 딱 보면 알겠지만 뭐 하라고 우리가 알려준 거야? 각변환하라고 우리한테 알려준 거잖아, 맞지?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얘를 가지고 각변환해 주시면 코사인 x가 되겠고요. y는 코사인 x 플러스 a라고 얘기하는 게 y축과 x는 2분의 파이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자,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얘네 두 개는 서로 무슨 관계 있어, 얘들아? 평행이동 관계 있죠.
그러니까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a만큼 편이동 시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 뭐 요렇게 생겼겠죠. 얘를 갖다가 a 방향 a만큼 위로 가지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겠고, 얘를 갖다가 x 이퀄 2분의 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략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교점 x 이퀄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y축이랑 여기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그러니까 요만큼이지 않겠어? 여기의 넓이가 얼마래? 6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그냥 a 곱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아래로 넘겨서 계산하는 거니까 a가 1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실적으로 이 부분의 넓이를 그냥 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연하지. 왜?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의 모양이 아니니까. 알겠죠? 그래서 오려 붙여가지고 계산하는 형태로 해주시면 답이 바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1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뭐 처음 정도에는 되게 당황할 만한 문제지만 우리 다 알고 있죠? 뭐 하라는 소리야? 각변환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세트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뭐 180도랑 빵도는 할 의미가 없다. 그리고 1도라고 얘기하는 걸 뭘로 바꿀 수 있겠어? 코사인 1도는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179도라고 쓸 수가 있는 거겠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79도는 뭐야? 마이너스 코사인의 179도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렇게 사라지니까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럼 또 어떻게 돼? 2하고 178도 사라지겠죠. 쭉 다 하면 89에서 91까지 올 거고 91 때는 어차피 얼마야? 0이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상관없어서 맨 앞에 거 맨 뒤에 것만 연산해 주시면 되는데 맨 앞에 거 맨 뒤에 것도 1하고 마이너스 1 해서 답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15번으로 넘어갈게요.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이 2라고 나왔습니다. 사인 코사인.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사인 코사인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탄젠트를 알파로 치환할게요. 그러면 알파를 곱해주시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1이 0이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0이다. 따라서 알파는 얼마다? 1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탄젠트가 1인데 사실 얘들아 우리가 탄젠트 값이 1이 되는 게 얼마인지 알고 있지 않아? 뭐 특수각으로 사실 알고 있잖아, 맞지? 45도로 알고 있기는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어? x의 값은 파이에서부터 2분의 3파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거든. 첫 번째는 탄젠트 x가 1이기 때문에 코사인 x분의 사인 x가 1이다라고 하는 거 이용하고 양변을 제곱해 주시게 된다고 하면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의 x가 1이기 때문에 사인 제곱에 코사인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코사인 제곱 x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 이렇게 해주시면 코사인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지. 또 심지어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라고 얘기했으니까 올사탄코에서 탄젠트만 양수예요. 그러니까 코사인은 음수인 거 가져오면 되거든. 이게 첫 번째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면 코사인 구하면 사인 구할 수 있잖아. 요게 첫 번째 방법일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은 선생님 저는 요거 x가 45도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1이 나오는 건 아는데 문제에서 얘기하기로 지금 몇 도라고 나왔어?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한 주기만큼 더 가면 얼마? 215도도 똑같이 1인 거 아닌가요? 그럼 x는 215도겠네요. 그거 각변환 할래요. 본인 마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뭐가 더 낫다, 뭐가 더 안 좋다, 뭐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결론적으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나오게 되겠죠. 1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곱근 이번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당연히 무조건 나올 건데 이상의 자연수대에서 요거의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얘들아? 짝수냐, 뭐 홀수냐, 양수냐, 음수냐 요거 따져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상하게 생긴 게 요거 2n-1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수열까지 배웠으니까 뭘 의미하는 거야? 홀수의 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쟤네들은 뭐야? 홀수 제곱일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양수면 양수로 나올 거야. 0이면 0일 건데 음수면 뭘로 나와? 음수로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쟤는 2n-1은 굳이 신경 쓰지 말고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안에 들어가 있는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20이라고 하는 식이 언제 양수냐 언제 음수냐를 나눠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을 뭐 g의 n이라고 그냥 할게요.
n제곱 마이너스 21 n 더하기 20이라고 한다면 얘는 놀랍게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n-1에 n-2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n이 1이고 n이 20일 때는 g의 n이 얼마야? 0이겠지. 제곱근은 결국에 몇 개야? 그냥 한 개겠죠. 0은 0밖에 없으니까. 그럼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겠어? 2보다 크거나 같고 19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연수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 g의 n은 음수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은 몇 개가 될 거야? 음수의 제곱근들인 거니까 결국에는 n이 짝수일 때는 아무것도 없겠고 홀수일 때는 하나만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되겠어? n이 2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의 n이 무조건 얼마야? 양수고 짝수일 때는 2개, 홀수일 때는 하나만 홀수일 때도 2개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따로따로 나눠서 계산해보면 한 개짜리는 총 14번, 15번, 그리고 2개짜리는 5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총 25라고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들아 제곱근이 사실 생긴 게 좀 더러워. 맞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문제 풀 때 조금 당황할 거예요. 처음에 딱 보면 이거 뭐지?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밖에 없어? 양수냐 홀수냐, 양수냐 음수냐, 짝수냐 홀수냐 따져서 2개인지 하나인지 빵개인지 이거 가져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갈게요. 17번 가겠습니다. 뭐 그래프 보고 판별하는 건데 뭐 우선 보시면 알겠지만 맨 앞에 3 곱해져 있죠. 원래같이 3 곱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최대 최소값이 1과 마이너스 1이었던 게 3과 마이너스 3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 5하고 마이너스 1이네.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데 최대값이 3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5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그 3을 이만큼 끌고 올라갔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C가 얼마가 될 거야? 바로 2가 되겠죠. 오케이? 두 번째, A가 해주는 역할이 뭐야? 주기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앞에 2분의 파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따지면 2분의 파이 AX 더하기 2분의 파이 B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럼 주기가 어떻게 돼 얘들아? 이 파이를 뭘로 나누면 돼? X 앞에 붙어있는 걸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겠죠? 따라서 그거 통해서 계산해 주시면 A는 얼마가 될 거다? 1이 될 거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A는 1이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B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니?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fx가 지금까지 구한 결론은 사인의 2분의 파이에 x 더하기 b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아무거나 넣으면 돼요. 내 생각에는 뭐 1을 넣든 5를 넣든 본인 마음이야. 근데 그냥 아무거나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는 거냐면 얘들아 맨 뒤에 붙어있는 C는 누구한테 영향을 줘? 최대 최소한테 영향을 주죠. 또 A는 누구한테 영향을 줘? 주기한테 영향을 줘요. 근데 따지고 보면 B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이동 시켰냐긴 하거든? 근데 뭐 우리가 그 X축의 방향을 얼마만큼 평이동 시켰는지를 그래프 보고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어. 왜냐면 이게 주기함수잖아. 맞지? 주기만큼 돌려놓으면 원래 자리로 돌아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뭐 하라?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B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범위를 좀 알려주거든. 얘는 0보다 크다라고 나왔으니까 그거 통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자, 18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의 해외기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봐봐 얘들아. 요건 내가 그림을 띄울 거거든. 내가 그리면은 이 비율이 안 맞아가지고 조금 애매한데 이거 내가 해설지에다도 좀 넣어놨어요. 자, 우선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왼쪽에 있는 식을 정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뭐 각변화를 해도 되는데 조금 더 빠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야? 탄젠트는 주기가 얼마나? 파이죠. 그러니까 얘는 저 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y는 탄젠트 2x가 되겠죠. 그러면 주기가 얼마로 줄어드는 거야? 2분의 파이로 줄어들게 되겠죠. 원래 주기가 파이였으니까. 그럼 얘를 갖다가 뭐 하면 돼?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코사인의 4분의 파이 마이너스 x.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코사인 함수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먹어버리죠. 이렇게 되지 않니? 마이너스 먹어버리잖아. 맞지?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얘 각변환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못해요. 왜냐면 4분의 파이라서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얘네 두 개를 갖다가 연립을 통해서 계산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얘네 두 개는 지금 그 공통되어 있는 x로 정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수분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 그리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여기다 좀 띄울게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탄젠트 EX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2분의 파이로 줄어들 거기 때문에 점근선이 2분의 파이가 아닌 얼마? 4분의 파이 이렇게 쭉 늘어나겠고, 코사인의 마이너스 코사인의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얘기하는 애의 정체는 누구야? 원래 코사인 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 x축에 대해서 대체 이동시켰으니까 이렇게 거꾸로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가져가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좀 가겠지. 그래서 뭐 사실 원래 같으면은 뭐 직선이랑 막 이런 거면 막 기울기도 생각해야 되고 교점도 생각해야 되고 하긴 하거든. 근데 탄젠트 함수가 애초에 이렇게 생겨갖고 굳이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선생님 근데 그러면 뭐 이렇게 막 접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것들까지 나올 거면 우리한테는 못 내요.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따질 수 있는 건 미적분 2에 가야지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게 안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내가 만약에 학교 시험 들어갔는데 요 정도로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충 그림 그리면 좋아요. 대충. 어차피 대강 그려도 다 맞을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0에서 2파이 사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4개에서 만나게 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그런 건 있겠죠. 2분의 파이일 때 얼마를 지나냐 정도를 생각을 해보는 건 좋겠지. 근데 우리 학교 시험 들어가서 빨리빨리 풀어야 되잖아, 맞지? 그 생각해봐야 18번 지금 풀고 있는데 우리 뭐 시간 한 50분 남았을까? 막 쪼달리지 않겠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풀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 좀 신경 써주세요. 1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우리가 요형 정리에서도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죠. 지수의 로그가 올라가 있을 때 계산하는 방법. 유일하게 뭐밖에 없다? 양변에다 로그를 취함으로써 로그를 앞으로 떨어뜨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로그 밑이 2인 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 밑이 2인 로그로 가주셔야 되겠죠. 로그 2의 fx는 로그 2의 10제곱에 곱하기 x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의 2의 x가 되겠습니다. 뭐 떨어뜨리고 2의 10제곱도 10 떨어뜨려서 계산해 주시면 결론적으로 로그 2 x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로그 2 x의 플러스 10이 되겠죠. 이때 로그 2x를 내가 만약에 t로 치환하게 된다고 하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0이 될 거고, 얘는 t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6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t 치환한 거 범위 신경 써 안 써 얘들아?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애초에 미안해, 정의역 나왔네. 정의역 나왔으니까 신경 써야 되겠죠. 근데 뭐 좀 그지같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줬을까? 참 그 심보가 스님이 참 신기한 것 같아. 정수 떨어지게 2로 주지 왜 굳이 로그 2의 3으로 줬을까? 나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1점 얼마 정도 되는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로 블록한 형태의 꼭지점의 좌표가 2,6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최소값은 어디서 가진다? 꼭지점에서 가지게 되겠죠. 오케이? 최대값은 어디서 가진다? 64일 때 가지게 되겠지. 라고 하면 틀린다고. 왜? 우리 왼쪽에다가 뭐 취해놨어? 로그 취해놨잖아. 그러니까 최소값 미니멈 6이라고 하는 거랑 맥시멈 22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고? 로그 2의 y값이 얘인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엔 얘는 뭐야? 진정한 최소는 뭐다? 2의 6제곱인 거겠지. 진정한 최대값은 뭐야? 2의 22제곱이겠죠. 참 뭐랄까 그냥 답을 이렇게 내서 아마 낚이지는 않았을 거야. 뭐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 경우는 있어도 낚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 구해주면 2의 28제곱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2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보시면 xy가 이렇게 생긴 걸 만족시킬 때 x-3의 제곱과 y-3에 대한 제곱의 값에 뭘 구해달라? 최소값 구해달라. 약간 뜬금없죠? 저거 원의 방정식 아닌가요? 이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줄 수는 있는데 이거를 내 생각에는 우선 요거를 변형시켜 보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떻게 돼? x 곱하기 y가 81이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x랑 y가 정수라고 나왔으면 노가다 해도 될 것 같아요. 정수라고 나왔으면, 왜냐면 곱해갖고 81이 될 수 있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근데 얘는 그게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얘는 y는 x분의 81이라고 하는 유리함수예요. 갑자기 뜬금없죠? x분의 81이라고 하는 유리함수라고. 오케이? 근데 두 번째 얘는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 그 원의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다시 뭐가 문제야? 반지름이 문제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좌표평면 했었을 때쯤 나왔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얘를 나는 뭐라고 볼 거냐면 어떤 x, y랑 3, 3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라고 할게. 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은 x-3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의 루트 씌우잖아. 그거의 제곱이야. 근데 얘들아, 그 거리의 제곱이 최소가 되려면 당연히 뭐가 최소가 돼야 돼? 거리가 최소가 돼야 되겠지. 왜? 그래야지 그냥 제곱한 거랑 루트 씌운 거랑 똑같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따라서 결국에는 x, y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렇게 생긴 뭐다? 유리함수 위에 있는 어떤 점들이겠지. 따라서 결국에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좌표평면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유리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유리함수는 이렇게 생겼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 얼마? 3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을 거야. 오. 3,3이라고 하는 점은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점에서의 가장 최단 거리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근데 최단 거리가 되려면 당연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수직이어야 되는 거겠죠. 수직이어야 되는 거겠지. 이렇게. 오케이? 수직이어야 되겠죠. 따라서 얘를 갖다가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냥 y는 xy 교점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 옛날 생각해보면 유리함수가 가지고 있는 대칭점은 어디니까? y는 x, y는 마이너스 x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직선을 그냥 y는 x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고요. 연립해서 계산해 주시면 72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약간 뭐랄까 그냥 문제로서 어렵진 않았는데 이거를 생각하는 게 어려웠을 거야. 근데 이거는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왜냐면 되게 처음 보는 형태 아니니? 맞죠? 근데 진짜 옛날 거야. 나 공부할 때쯤 그때쯤이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얘기할게. 만약에 그러면 진짜 똥말 봤다고 생각하고 그냥 던지는 게 맞습니다. 기억이 안 나. 학교 좀 들어왔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가정이야. 나면 풀면 되겠죠. 오케이? 왜냐면 이게 뭐 어떻게 뭔가 더 뭐 생각을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알아야 하는 게 무조건 있으니까. 오케이? 21번으로 갈게요. 자, 이것도 아까 우리 했었던 거랑 사실 같은 맥락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PQ라고 얘기하는 게 교점이고 PQ의 길이가 얼마래 얘들아? 4루트 2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기울기가 얼마야? 1이잖아. 로그 함수랑 연립할 거니?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러니까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은 똑같아야 되거든. 근데 걔네 두 개를 갖다가 점과 점 사이 거리 그러니까 얘들아 기울기가 1이 나오려면 x 변화량이 2고 y 변화량이 2이면 되잖아. 2분의 2라서. 근데 그럼 거리 얼마야? 루트 8이에요. 3이랑 3일 수도 있잖아. 그럼 거리 얼마야? 루트 18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엔 4루트 2라고 하는 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요 P점 좌표가 알파 콤마 베타면 얘는 알파 플러스 4 콤마 베타 플러스 4여야 된다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기울기는 4라고 나오는 거니까 이 값의 어떤 차이가 4라고 나오는 거니까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로그의 알파 이걸 좀 고칠게요. 얘를 이렇게 놓으면 좀 불편하니까 알파 콤마 로그 알파 콤마 베타 콤마 로그 베타라고 둘게요. 그러면 로그의 베타 마이너스 로그의 알파가 얼마야? 로그의 알파분의 베타고 얘는 x 변화량 y 변화량이니까 결국엔 4라고 나와서 16이라고 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아까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2번과 23번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학교 시험에 들어갔는데 이 문제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딱 건드려봤는데 모르겠잖아. 던지고 앞에 넘어가가지고 못 푼 거 풀고 그냥 시험 끝내세요. 찍고.
왜냐면 첫 번째 문제가 어렵진 않거든. 근데 생각하는데 오래 걸려. 두 번째 생각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계산도 오래 걸려요. 이거는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이 문제를 알고 있지 않는 이상 생짜로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 때 걸려야 되는 시간이 일정 수준 이상인 건 맞습니다. 당연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내 잘못은 아니야, 이거는. 그냥 맞잖아. 어떻게 하겠어? 100점 맞고 싶지. 100점 맞고 싶으면은 21번까지 한 30분 만에 풀었어야지.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됐어. 그러면 던지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랬는데 또 집에 가고 엄마 선생님 던지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알겠죠? 볼게요. 그러니까 fx랑 gx를 딱 보고 바로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할게. 해설지에는 잘 적혀 있어요. fx랑 gx를 보고 딱 너희들이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뭐지? 되게 똑같은 건 아닌데 되게 비슷한 게 들어갔네? 맞아요.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fx랑 gx는 서로 뭐의 관계냐면 원점에 대한 대칭이에요. x도 마이너스 x로 바뀌었고요. y도 마이너스 y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네 두 개는 서로 원점 대칭이니까 fx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구하면 gx도 보너스로 얻을 수 있다는 뜻인 거겠지. 왜? 대칭 이동시키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로 K보다 작은 쪽이랑 K보다 크거나 같은 쪽인데 얘네 두 개는 서로 뭐야? 역함수 관계에 있는 애들입니다. 그 말은 뭐가 되겠어? 쭉 그래프 그려지다가 역함수로 바뀔 거라고. 그러면 생각해보면 K라고 하는 지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하는 건 나랑 그러니까 얘랑 두 개가 만나는 건데 얘랑 두 개가 만나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나랑 내 자신의 역함수의 교점이 어디 있다? x가 k일 때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건 뭐야? 나랑 내 자신의 역함수의 교점은 대부분 어디 위에 있어? y는 x 직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그 교점 좌표 k, k를 지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A와 G의 A라고 얘기하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x가 마이너스 2에서 2일 때 마이너스 로그 3에 A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에서부터 B가 로그 3에 마이너스 A 플러스 3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걸 만족시켜줄 수 있는 순서쌍을 구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모르겠으면 넘어가라고 하는 이유가 제일 큰 게 뭐냐면 순서쌍이에요. 내가 고3 애들한테도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 순서쌍을 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있잖아. 무조건 노가다예요. 선생님 더 나은 방법 없습니다. 가져와봐. 내가 내 전재산 주고 살게 그거. 그 공식 살게. 없다고. 없어요. 있으면 나도 알려주고 싶지. 내가 안 알려주겠니? 알려주고 싶지. 그래서 A에다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부터 0부터 1하고 2까지 다 넣어서 뭐 하면 돼? 계산하시면 돼요. 그 순서쌍들은 어차피 어렵지 않게는 나오긴 하는데 노가다여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순서쌍의 개수는 총 41개 나와요. 야 생각해봐. 우리 21번 푸는데 뭐 한 100분 남았어 지금? 아니지 않아? 엄청 시간 쪼달릴 거 아니야. 뭐 한 5분 10분이잖아. 41개 언제 구해? 알아야지만 구할 수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실의 일과를 좀 생각을 하자고. 알겠지? 2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 그 개형상으로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K라고 하는 자연수에 대해서 요거랑 그러니까 지금 sin 파이 x는 주기가 2인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생길 건데 0에서부터 어딘지 모르겠지만 K까지로 한정을 한대요.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적어줘? 로그 하면서 요렇게 생긴 거 적응돼. 요렇게 생긴 증가하는 거. 그랬는데 뭐라느냐면 fx는 a, 그러니까 y는 a라고 하는 직선 x축이랑 평행한 걸 요렇게 적는데 얘네 두 개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총 걔네들을 합쳤을 때 몇 개래? 몇 개가 아니라 얼마래? 40개래. 헛소리입니다. 40이래요. 그럼 봐봐.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사인 함수는 대략 그러니까 그냥 막 그릴게 얘들아. 사인 함수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기면 안 되죠. 이렇게 생겼겠죠. 맞지? 이게 쭉 완성되고 어느 순간에는 로그 함수가 뽕 하고 나오겠지. 그러면 x축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x축이 요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y는 a라고 하는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는 요렇게 생겼겠죠. 맞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로그는 몇 개에서밖에 안 만날 거야? 하나에서밖에는 안 만날 거야.
그래프의 개형상으로 있잖아. 로그는 이렇게 생긴 거니까 야 만나려면 막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만날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만 신경 쓰면 돼? 사인 함수에서 도대체 몇 개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 거겠지. 그럼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해봐. 얘들아 하나만 만나면 되겠니? 안 되겠죠. 여러 개 있겠지. 근데 문제를 그럼 다시 한번 볼게. 오케이 그러면 사인 함수에서 되게 여러 개 만날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로그에서 마지막 하나 빡 더해갖고 얼마가 나오면 돼? 40이 나오면 된다는 거겠죠. 근데 봐봐 문제 봐봐. K가 뭐라 그랬지? 자연수라 그랬잖아. 그 말은 뭘까요? 하나하나 다 해보라는 소리입니다. 왠지 알겠지 내가? 그냥 넘어가라고 한 이유가? 그래서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면 K라고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2일 때 그럼 어떻게 되겠어? K가 2면은 사인 함수로 5서부터까지 0에서 2니까 한 주기잖아 한 주기. 요거랑 요거밖에 없는 거야. 그럼 저기 로그 함수에서 만나는 게 졸라 커야 되겠지. K가 3이랑 4일 때 또 있겠죠? 5랑 6일 때 또 있겠지? 7이랑 8일 때 또 있겠지? 그러면 계속 숫자들이 커질 거거든.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그 사인 함수랑 만나는 교점이 계속 많아질 거니까. 노가 하시면 돼요. 내가 적어놨어요. 해설지. 알겠지?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알겠습니까?